옥상에 뭐가 있다? 작지만 수영장이 있다. 아주 가치가 다른 거죠. 아유, 거기 갔더니 수영장도 있어. 테라스에. 이현웅님을 반갑습니다. 구민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전세계 꼬마 빌딩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프랑스 갑니다. 프랑스 검정이네요. 검정 블랙박스인데 요 마감재는 그 코팅을 한 겁니다. 나무를 이제 이렇게 불광을 낸다 그래요. 우리가 코팅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외장재 마감을 나무로 하죠. 나무로 하면 사실은 빛과 어쨌든 그 비에 의해서 변하죠. 그렇다 썩는 건 아닙니다. 회색으로 변하죠. 그걸 막기 위해서 불광을 냅니다. 그래서 불에 이제 불로 그을리는 겁니다. 표피를 한번 태우면 코팅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그 나무가 타면 우리 그 표면에 그 숯이 생기잖아요. 사실 그 자체가 이제 불광을 내서 숯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외장재는 이 나무는 변형이 없는 겁니다. 코팅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철판도 똑같은 거잖아요. 철판에 녹을 일부러 이제 녹을 입히죠. 입히면 그게 코르텔 강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이제 변하지 않는 아주 비싼 자재가 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재인데 이 집이 재밌는 게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이런 거. 유럽에 가면 이런 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창가에 이렇게 해가지고 빛을 가리는 거죠. 빛도 가리고 비도 좀 들어오게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빛을 가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커튼을 칠 거냐.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덧문 문화가 있습니다. 여기 옛날 건축물이 대부분이 덧문이 있죠. 덧문을 덮어서 뭐 비바람도 막고 햇볕도 막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화가 아직도 이 현대 건축물에 와도 덧문 문화가 있는데 이거를 가볍게 천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즘 현대 건축물은 이렇게 막대기를 이렇게 해서 딱 피면 다시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벌릴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기능들이 있는 이제 건축물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덧문 있잖아요. 덧문 있는 게 현대 건축물에서 이렇게 여기 셔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셔터 내리는 분도 이제 있는 건데 이런 거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이거 대지 경계선을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창문에 처마를 내는 건 현대 건축물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지의 경계선, 대지 안에 공지 뭐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런 거는 이제 건축물로 보지는 않습니다. 건축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도심지에 이런 것들은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점은 이제 비 오는 날 아니죠. 바람 많이 부는 날은 아무래도 이거를 내려야겠죠. 그래서 막대기 이렇게 내리는 게 있는데 이런 기능들이 아직까지 이제 대한민국에는 도입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컨셉은 이런 겁니다. 컨셉은 이제 오피스가 있고 위에는 주거입니다. 주거 기능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쉐어하우스, 어떻게 보면 밑에는 소호 사무실, 위에는 쉐어하우스. 그래서 이제 오피스와 주거를 하겠다. 근데 주거를 하는데 어쨌든 이 건물에 지하가 있어요. 지하가 있는데 이 지하 공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빛이 들어오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요 1층도 재밌습니다. 1층도. 그래서 요걸 하나의 복층 사무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도 다 복층입니다. 여기도 복층, 주거도 복층, 다 복층의 개념으로 뭔가 그러니까 가치 비즈니스를 한 거죠. 어떻게 꼬마 빌딩을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들 거냐. 그렇다 그러면 차라리 복층을 쓰자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용적률은 보이드 하잖아요. 보이드. 밑에 집이 다르면 보이드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뚫어서 이 공간에 대한 이 좋은 공간을 만들어서 임대 가격을 올리는 거죠. 주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 뭐 풀장이 있고 뭐 이제 텃밭도 있고 테라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 주거 기능에 이 쉐어하우스의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싼 임대료를 받아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꼬마 빌딩의 목표는 뭐다?
꼬마 빌딩 목표가 뭐죠? 어떻게 해서든지 투자 대비 많은 그 부가가치 사업을 할 거냐.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돈을 투자해서 월세가 많이 받는 건축물을 만드는 게 맞겠죠. 월세를 많이 받는다? 그렇다 그러면 그 건물은 어쨌든 건물의 가치를 인정을 받는 거죠. 다 졌는데 월세를 많이 못 받아. 그러면 실패한 꼬마 빌딩입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 건물의 월세가 얼마가 나와요? 그 정도요? 그럼 실패네. 우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성공한 꼬마 빌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어떻든 볼륨은 똑같죠. 용적률은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주거 지역이잖아요. 그럼 200%냐, 250%냐 하잖아요. 요 용적률을 가지고 어떻게 부가가치 사업을 할 거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용적률에 안 들어가는 이 반지하, 지하를 어떻게 임대를 할 수 있냐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있는 겁니다. 왜? 땅은 비싸고 그 땅의 가치를 어떻게 최대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평면도 볼게요. 평면 보시면 이게 지하 1층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1층인데 재밌어요. 다시 한번 보일게요. 그래서 이런 거 재밌더라고요. 현관에 들어왔을 때 엘리베이터가 일로 있죠. 올라가서는 일로 내립니다. 죽어도 일로 내리는 거죠. 그래서 양쪽으로 내리는 엘리베이터가 유럽은 많이 합니다. 한국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동선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일로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일로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현관이니까 일로 들어오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 기능이 맞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밑에는 밑으로는 이제 지하나 1층 1층 열리고 위에 그러니까 B1이죠. EF, EF, 3F. 3층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가 주거 기능이 있는 거죠. 여기 주거 기능이 있죠. 그래서 원룸인 거죠. 여기는 이제 커뮤니티 이제 공유 시설이죠. 공유 시설. 그래서 올라가면 거실 공유, 주방 공유. 올라가면 방만 있는 그런 쉐어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이런 거죠. 이런 건데 재밌는 게 이런 방, 침실, 침실 있고 또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공용 주방, 공용 거실, 식탁, 주방이 있는 거죠. 엘리베이터는 여기까지 있습니다. 여기서는 걸어서 올라가는 거죠. 계속 올라가면 왜냐면 건물이 좀 좁아지는데 이렇게 해서 엘리베이터 박스가 치매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로 올라가고 여기로 올라가고 여기로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가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겁니다. 쭉 올라가면 이거 공용 계단이 이 부분이죠. 나가면 옥상으로 올라가면 여기에 이제 수영장, 텃밭 이런 테라스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꼭 필요하죠. 도심지에는 꼭 필요합니다. 도심지에는 테라스, 외부 공간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거죠. 단면들 보시면 요거 재밌어요. 여기에 보면 1층을 약간 내렸어. 1층을 약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복층을 만드는 거죠. 햇볕이 이렇게 들고 어떻게 보면 또 도로의 넓은 뷰가 다리를 보는 반지하는 아닙니다. 근데 층고를 확보해 주는 거예요. 층고 높은 층고를 확보해 주는 그런 디자인을 한 거고 이런 복층 이런 기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설계사무소입니다. 설계사무. 근데 이 설계사무소가 이 설계를 한 건물에 디자인을 한 회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내용이 좀 없더라고요. 어쨌든 임대는 설계사무소를 줬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가로등 컨셉이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길은 여기요. 길은 여기인데 어쨌든 층고가 너무 낮으니까 밑으로 파는 거죠. 밑으로 한 1m를 파면 이 높이가 확보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위로 도로사선 제한이나 일조권이 도로사선 제한은 없었죠. 일조권 부분에 대해서 뭔가 높이가 부족해. 그렇다 그러면 차라리 약간 반지하는 아닌데 반지하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노출 콘크리트죠. 외부는 나무를 붙였는데 내부는 다 노출 콘크리트입니다. 2층이죠. 2층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뻥 뚫었어. 그래서 위아래가 뚫린 겁니다. 여기 뚫린 거죠. 그래서 하나의 복층으로 자꾸 임대를 주는 겁니다. 왜? 비싸다. 복층이 비싸다. 이런 공간들은 어쨌든 디자인하는 사무실 입장에서는 복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창고 모형 놓고
이런 것들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콘크리트와 노출 콘크리트와 나무 마감 뭐 이런 것들이죠. 또 올라가면 한층 더 올라가면 또 사무실. 그래서 상계층은 지하 2층, 지하 1층, 2층까지 해서 이제 설계사무소로 이제 임대를 준 겁니다. 지하에 이제 커뮤니티, 지하에 이제 이런 것들 기능들이 있는 거죠. 편의시설, 운동시설을 좀 갖다 놓은 겁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복층이니까 여기 이제 빛이 떨어지는 거죠. 매달리는 건 연출이고 여기서 빛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탁구를 치면 여기가 지하 1층이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층과 뚫어서 빛이 떨어지고 같이 쓰게 하고 그런 거죠. 아니면 지하 1층만 임대 놓기에는 사실은 불리하잖아. 그래서 1층과 지하를 묶어서 임대를 많이 놓습니다. 주거죠. 주거 공간. 공용 공간에서 올라가면 각자의 방이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공용 계단, 내부 계단, 공용 거실. 그러니까 공용 시설이 뭐 이런 보이드 이런 것들을 계속 복층으로 만드는 거죠. 뭔가 디자인해서 뭔가 가치를 자꾸 만들어주는 그런 디자인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복층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것들 공용 부분에 이런 시설들을 넣는 거죠. 공용 식탁, 쉐어하우스죠. 쉐어하우스. 방은 날 건데 나머지 편의, 화장실, 주방 이런 것들은 쉐어를 한다. 그리고 위에 테라스도 좋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라가면 방이 빨개. 이건 인테리어적인 요소니까 뭐 이걸 따라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뭐 재밌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좀 재밌는? 어차피 쉐어잖아. 아니면 뭐 에어비앤비 이렇게 빌려주는 거니까 재밌는 공간들을 만든 겁니다. 여기는 이런 식으로 또 나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요거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픽스죠. 열리는 창문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거는 또 나무를 붙였어요. 요런 침실도 있는 거죠. 요런 침실도 다양한 침실이 디자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면 이제 옥상에 뭐가 있다? 작지만 수영장입니다. 아주 가치가 다른 거죠. 거기 갔더니 수영장도 있어. 테라스에. 뭐 그런 기능들. 텃밭도 있네. 텃밭도 있고. 뭐 화장실, 뭐 이런 쉼터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검정 박스 나무집이 아니라 외장재를 나무인데 태웠다. 불광을 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여기가 반지하 또 지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층으로 뭔가를 묶어서 복층을 막 묶어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재밌는 건 뭐다? 요거 처마 창을 현대건축물에서는 어쨌든 대지의 공지나 이런 것 때문에 처마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이런 거 재밌는 것 같아요. 따라할 만합니다. 베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따라쟁이. 수영장. 작지만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작지만 테라스가 있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소사무실, 쉐어하우스 그 두 개의 공간이 위아래로 존재하는 아주 부가가치 사업의 극대화한 사례입니다. 디자인 1.8, 편리성 1.8, 가성비 좋았어요. 에너지 효율도 좋습니다. 아이디어도 좋았어요. 그래서 10점 만점에 9점 높은 점수 줬습니다. 감사합니다.